34번은 기후 영화라는 장르가 사라집니다. 언제 그 기후 변화가 현실이 되면 기후 영화라는 장르는 사라지는 거야. 왜? 굳이 영화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영화에서 보면 기후의 재난, 기후 재앙은 너가 보는 어디에나 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기후 재난이 어디에나 있어. 하지만 볼게. 그 기후 세계의 기후 변화의 범위는 자, as입니다. 빠르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 기후에 대한 허구 장르, 기후 영화의 장르를 제거할 수 있죠. 됐죠? 무슨 말이냐면 영화에서는 기후 재난이 네가 보는 어디에나 있지만 세계 기후 변화의 그 범위가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 변화가 눈앞에 딱 보이게 되면 그 기후의 영화의 장르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실제로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노력이지. 다시 한번 온난화의 이야기를 말할 노력이라는 건 영화를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이 노력을 제거하는 게 너무나 잘할 수 있는 너무나 크게 잘하고요. 너무나 명확하게 잘하고 있어요. 어디에 심지어 헐리우드에서. 됐지?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영화를 만드는 곳인데 이 온난화의 이야기를 말할 노력을 제거해버려서 그게 너무나 크고 기후변화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명확해서 헐리우드에서는 영화 만드는 게 사라지고 있다. 너는 말할 수 있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데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말한다는 건 여기서 영화를 본다와 똑같이 보면 돼요. 너는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 됐어요? 그 기후 변화가 여전히 뭐뭐처럼 보여. 이 단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단어죠. 멀지너리 이거 하찮은 이란 뜻이라고 했어. 그래서 인간의 삶에 하찮은 특징처럼 보일 때에는 뭐 기후변화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눈앞에 안 보이면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온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야. 한 3에서 4도쯤 올라가요. 더 올라가면 자, 헐들리가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의 어떤 사람도 자, 전체 부정은 동사 부정과 똑같죠.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없어. 그래서 그 기후 변화의 영향력과 자, isolated는 떨어져 있다고 느낄 수가 없지.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3, 4도가 올라가 버리면 모든 사람이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영향력에서 떨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건 실제 눈앞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후 변화가 이제 확장됩니다. Across the horizon에서 모든 지평선이니까 이거는 전 세계가 되는 거야.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을 때 이제 그 기후 변화는 cease가 멈추다란 뜻이죠. 뭘 멈춰버립니까? 이야기가 되는 걸 멈춰버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게 멈춘다라는 건 영화가 사라진다는 거야. 왜? 기후 변화가 지금 전 세계에 있으니까. 왜 보거나 읽겠냐고요. 그 기후 영화를요. 세상에 대한. 됐어요? 왜 읽겠냐고요. 너가 볼 수 있는데 명백히 볼 수 있잖아. 어디에서 out of your 오운인 네 창문 밖에서 명백히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영화를 보거나 읽겠냐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창문 밖에서 본다는 건 눈앞에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영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순간 됐죠? 애동은 잠깐 동안은 이렇게 해서 그 설명하는 이야기인데 지구의 온난화가 여전히 약간 제공할 수는 있어요. 어떤 탈출적인 쾌락, 약간의 쾌락을 전달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어떤 쾌락을 주기는 해요. 비록 그 쾌락이라는 게 자주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두려움의 형태로 오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쾌락을 주기는 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뭐할 수 없는 뭐뭐인 척하다. 그러니까 기후의 그 피해가 멀리 있는 척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자, 기후 변화가 멀리 있는 척을 못 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 눈앞에서 기후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그럴 때 어떤 시공간적으로 이제 멀지 않아. 눈앞에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뭐 하는 척을 멈출 거냐면 그 기후 변화, 기후의 피해에 관해서라는 거니까 이건 선생님이 약간 먼 의미가 있다고 해서 기후 피해에서 먼 척하는 걸 멈추고요. 이제 자, 의리는 뭐라고 선생님이 가까운 거라고. 기후 피해에 가까이에서 있는 척을 시작해야 돼. 이해했죠? 자,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후 영화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실제로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실제로 눈앞에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야기하는 걸 멈추게 되고 그 안에서 기후 피해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라. 됐습니까? 요거 해주고요. 여기 중요한 건 어휘가 좀 많이 중요해서 다 지우고 어휘만 체크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잘 보세요. 갑니다. 첫 번째 여기에 어딨어? 오리지널 이거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3, 4도 걸러가면 자 고립된 걸 느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멈춰요. 전 세계로 퍼지면 그 다음에 이거 이 네 개 중에 나온다고 봅니다. 선생님 자 이거 어휘 잘 보세요. 다음입니다. 자 35번은 물 위기라는 게 정치적이라는 거야. 정치적이라는 건 선택해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 구미에 맞는 사람들 선택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다음에 어떻게 간다고 했냐면 선택하는 다른 걸로 간다고 했어요. 가겠습니다. 오늘날 물 위기라는 게 자 갑니다. 요거죠. 정치적이죠. 선택적이란 말이죠. 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자 피할 수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피할 수 있어. 그리고 자, 고치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고칠 수 있어. 그러므로 그건 기능적으로 보면 정치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선택적이지 그 말입니다. 됐죠? 연결하세요. 자, 물 위기는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이다. 하나의 이유가 있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곤경에 처하는 스트레스 받는 한 가지 이유가 있대. 해볼게요. 그 풍부한 자원이 됐어요. 자, 부족을 만들어냅니다. 됐습니까? 뭐예요? 뭘 통해서요? 정부의 무지와 무관심을 통해서요. 1번. 그 다음에 나쁜 사회 기반 시설을 통해서 2번. 3번 오염을 통해서 4번 부주의한 도시화를 통해서 부족을 만들어내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게 풍부한 자원인 물이 부족해지는 건 1, 2, 3, 4번 때문이야. 잡았습니까? 그래서 필요 없어. 자, 물 위기일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어찌됐든 그 물 위기를 가져요. 어찌됐든 물 위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물 위기일 필요가 없는데 물 위기래요. 그리고 doing 하지 않아요. 많은 걸 하지 않아요. 그걸 물 위기를 해결하려고 많은 걸 하지 않아요. 몇몇 도시들은 잃어버리는데 더 많은 물을 잃어요. 뭐로요? 누수로요. 뭐보다 그들이 집에 전달하는 물보다 누수로 더 많은 물을 잃어. 됐습니까? 1, 2, 3, 4번의 이유 때문이겠죠.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누수와 그 다음에 theft, 절도가 account for, 차지합니다. 자, 대략 담수의
16%의 상실 꽤나 많이 차지하죠. 브라질에서는요. 그 추정치가 40%입니다. 자, 맞죠? 문법 뭐뭐처럼 뭐 보이다. 두 경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모든 곳에서 자, 세 번째 선택적인 이 부족이 명확히 강조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적 부족이라는 건 부자 동네는 물 위기가 없고 가난한 동네는 물 위기가 있는 거야. 왜? 가난한 동네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빈부의 불평등입니다. 빈부격차. 가지고 있지는 사람의 불평등, 빈부격차를 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겨둔 채로 21억 명의 사람들은 안전한 물을 마시는 것을 없앴다고요. 그 다음에 45억 명의 사람들은 적절한 위생을 전 세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채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잡았습니까? 물 위기는 정치적 결정이다. 됐죠? 선택적인 거라고요.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사회적 압박과 영향력이에요. 이거 조금 어려워하는데 사회적 압박이라는 건 눈치입니다. 남 눈치.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좋다고 보이는 걸 자꾸 하는 거야. 근데 그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이해하죠?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원래의 자존감은 내가 얼만큼 객관적으로 훌륭한가를 보는 건데 내 안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남 눈치를 봐서 그 사람이 좋은 것처럼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됐어요? 자존감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남의 눈치를 보면서 남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으로서 우리의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 번성하는, 성공하는 능력은 어디에 의존하냐면 얼마나 잘 우리가 그룹 안에서 관계를 잘 나아가는지 요거에 달려있대. 다시 한번 성공하는 능력은 그룹 안에서의 관계야. 요게 중요하다고요. 만약에 그룹이 같이 깨어겼어 우리를. 그럼 당연히 우리는요. 자, 뭐 할 수 있냐면 가질 수 있대. 지원도 가질 수 있고 자원도 가질 수 있고 아마도 짝까지도 가능할 수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그룹이 우리를 같이 기억이지 않으면 우리는 get none of 이 어떠한 이점들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잡았죠? 그래서 그건 자 생존의 문제야. 이제 됐나요? 오케이. 신체적으로나 혹은 유전적으로나 이제 이건 굉장히 필수죠. 생존의 필수다. 뭐? 남과의 관계. 수백 년 동안 압박인데 이겁니다. 쭉쭉 가서 이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이거 동사예요. 압박은 선택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뭐에? 자기의 위치를 최대화하는데 능숙하고 예민한 사람들, 민감한 사람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위치를, 내 지위를 최대화하고 싶으면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잘 유지했겠지. 됐죠? 그 결과는 발전인데 경향의 발전이래. 포인트 잡습니다. 봐봐. 중요하니까. 무의식적으로 감시하더래. 보더래. 어떻게 다른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야. 됐죠? 다시 한번 우리는 남 눈치를 봐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향이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게 중요해. 무의식적으로 관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처리하는데 뭘 처리하냐면 잘 봐.
정보를 처리해요. 근데 어떤 형태로 처리하냐면 자존감과 그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들로 정보를 처리해요. 그래서 자존감과 관련된 감정들은 자부심, 뭐 부끄러움, 불안정함 이런 게 되겠죠. 우린 이런 감정으로 정보를 처리한다고요. 이러한 감정들은 삽입, 이러한 감정들은 강요하는데 우리가 하게 해요. 됐죠? 봐봐.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는 건 자존감의 형태로 처리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가 자, 내가 서술형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거요. 자, 우리가 하게 해. 더 많은 걸 하게 해. 어떤 걸 더 많은 걸 하게 하냐면 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은 더 많이 하게 해요. 그리고요, 덜 하게 하죠. What doesn't, 뭐 하지 않는 거?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건 덜 하게 하지. 이해됐죠? 자,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남들이 좋은 걸 해야 한다고요. 남들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더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덜하게 한다고요. 중요하게도요. 자, 이게 의도되냐? 비민투 의도된 이러한 감정들은 의도됐어요. 그러한 동기가 뭐처럼 느끼게 하냐면 자, 내가 빈칸 나온다고 했다 이거. It is coming from within. 맞지? 자, 그게 그 자존감, 감정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하게 만드는 의도라고요. 아, 사실 자존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마치 그렇게 느끼게 하지만 실제는 내 자존감 결정하는 게 누구다? 남이다 그 말이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깨달았단 말이야. 아, 의식이 내가 이제 알아차린 거야. 내가 남 눈치를 보고 있네 라는 걸 깨달아 버리면 오케이?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아, 우리가 반응하고 있구나. 이 사회적 압박에 반응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이제. 아, 내가 남 눈치 보고 있구나. 깨달아 버리면 우리의 수행은 우리의 나오게 되는데 투덜대거나 냉소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됐죠? 그리고 포인트 덜 설득력 있게 하는 거예요. 잡았습니까? 자, 사회적 압박이에요. 이게 남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관계를 잘 맺으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고 관계를 얻지 못하면 못 얻거든요.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자, 이 압박이 굉장히 자기 위치를 최대화하는데 능숙한 사람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최대화한다는 건 남 눈치 잘 봐는 거죠. 관계를 잘 쌓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자존감의 형태로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좋아하는 건 더 하게 되고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건 덜 하게 돼.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내 안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것처럼 느끼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깨달았어.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사회적 압박에 반응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의식적으로 깨달아 버리면 이제 투덜거리거나 냉소적이게 되고요. 설득력이 덜한답니다. 됐죠?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입니다. 봐봐. 우울증이라는 건 자, 마음의 왜곡, 그러니까 의식의 왜곡 때문에 오는 거고 우울증이 생기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합니다. 전통적인 의학은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우울증이 야기가 되었어. 됐어요? 뭐에 의해서? 불균형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에요. 어디에서? 뇌 안에서. 됐죠? 옛날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우울증을 가져왔다라고 봤대요. 그런데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러한 설명엔 문제가 있어. 자, 왜냐하면 불균형인데 물질, 뇌 안에서의 물질의 불균형은 사실은 결과거든요. 뭐? 우울증의 결과거든. 그러니까 우울증의 결과가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아니에요. 뭐?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울증은 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원인이야. 이제 뭘 야기하냐면 감소를 야기해요. 뇌 신경 물질이요. 예를 들어 세로토닌이나 노아드레날린 같은 겁니다. 이게 아니라 자, 뇌 물질의 감소가 야기합니다. 우울증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뇌 신뇌 물질의 감소를 야기한다고요. 됐죠? 이러한 수정된 인과관계에서 됐죠? 이 삽입 핵심은 요거 중요하다고요. 재구성하는 거야. 다시 틀을 짜는 거지. 우울증이 뭐야? 이제 의식의 문제구나. 여기부터 의식이 나오죠, 이제.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은 더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는 건데 기능을, 뇌의 기능을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뇌의 기능보다 더 위에 있는 거지. 됐죠?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뇌는 only예요. 오직 기관일 뿐이야. 뭐에? 의식의 하나의 기관일 뿐이지. 됐죠? 여기 이시 좀 중요하다. 이시 의미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요거 말해서 이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은 의식 그 자체가 아니에요. 됐죠?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자, 왜곡입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의 왜곡이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죠. 그럼 왜곡된 의식은 뭐냐면 어떤 의식이냐면 잃어버렸어. 자아를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그러한 의식의 질병이 의식이 병 걸렸어. 의식이 아파. 이게 뭘 표현하냐면 그 자체를 표현해요. 무슨 형태로요? 우울증의 형태로 표현하더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잡았습니까? 우울증의 제 정의였습니다. 마음이 왜곡되는 게 우울증을 만들어냈고 우울증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를 만들어냈다. 38번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심리적 설명이 있고 일반적 설명이 있어.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배워서 알겠지만 심리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이 되고요. 이건 과학적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과학적이면 뭘 찾아야 되더라? 당연히 증거를 찾죠. 됐죠? 심리학적인 설명은 과학과 똑같다. 갑니다. 자, 일반적 설명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뭐 하는 거냐면 that float around in society에서 봐봐. 자, 사회 주변을 떠돌아다니는 그 설명은 일반적으로 혼합입니다. 자, 봐봐. 일반적 설명은 과학적이지 않은 거야. 가정, 과학적이지 않죠. 이야기, 과학적이지 않죠. 명백한 어리석음, 과학적이지 않죠. 하지만, 자, 갑니다, 이제. 심리학은 달라요. 됐죠? 자, 심리학은 뭐예요? 과학 분야예요. 됐죠? 과학 분야입니다. 자, 헌신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헌신하게 되는 과학의 분야입니다. 심리학은 자, 어떻게 왜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는지, 왜 우리가 그대로 보는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보는 거야. 됐죠? 핵심 단어는 바로 과학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의존하지 않죠. 자, 심리학자가 안 하는 거니까 과학이 아닌 거. 자, 과학 아니죠. 의견, hearsay, 소문 과학 아니죠. 그리고 일반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 대한 관점. 이거 과학 아니죠. 왜? 그 당시에만 그런 거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깊은 사상가의 의견 같은 거 과학 아니죠. 자, 대신에 삽입 그들은 증거를 찾습니다. 보장하기 위해서. 심리학적 아이디어가 어디에 기초되어 있냐면 됐죠? Not just예요. 봐봐.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나 가정으로부터 유래된 게 아닌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증거에 기반한 접근에 더해서 심리학은 뭘 다루냐면 근본이라는 건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본적 과정이나 원칙들을 다뤄요. 근데 그것들은 만들죠. 우리의 풍부한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공유되는 원칙들도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현대 심리학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잡았습니까? 이게 이제 인간 본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